일본 화가 히시다 슌소가 그린 왕소군이다. 서시, 초선, 양귀비와 더불어 중국의 4대 미인 중의 한 사람인 왕소군은 나라를 위해 흉노의 땅으로 떠나야 했던 비운의 여인이다. 많은 중국의 화가들이 앞다투어 왕소군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흉노 땅으로 떠나면서 비파를 뜯으며 출세곡을 부르는 모습을 그린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히시다 슌소는 내일이면 정든 고국을 떠나야 했기에 슬퍼하는 여인과 그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시녀들의 슬픔을 표현했다. 안녕하세요. 조정육입니다. 봄은 왔건만 도대체 봄 같지 않게 쌀쌀할 때 사람들은 탄시 가득 한마디 합니다. 출래 불사춘 이로다. 가슴속에 응어리가 맺혀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도 역시 한마디 합니다. 출래 불사춘 이로다. 사랑하는 정인한테 소식이 없을 때도, 정치인이 낙선해서 방 안에 쭈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뭔가 세상사가 마뜩지 않을 때도 계절에 상관없이 무조건 출래 불사춘이라고 합니다. 거칠게 타오를 수도 절망할 수도 없는 시간, 지금은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사람들이 출래 불사춘을 얘기하지만 기실 그 문장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왕소군입니다. 왕소군은 서시, 초선, 양귀비와 더불어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아름다운 왕소군의 초상화를 다투어 그렸는데 히시다 슌소의 왕소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감상자의 눈길을 여인들에게만 향하게 하려는 듯 배경은 흐릿하고 몽롱합니다. 실물대 크기의 여인들이 무더기로 서 있는 작품 앞에서 감상자는 깃털같이 가벼운 옷자락 소리를 들었은지 갑니다. 파스텔 톤으로 차려입은 여인들은 한결같이 곱고 우아한데 자세히 보니 이들 모두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고운 여인의 슬픔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왕소군은 한나라의 원제 때의 여인으로 18살 때 궁녀가 되었습니다. 양갓집 딸이었던 그녀는 어릴 때부터 빼어나게 아름다웠으며 기품 있고 고상했습니다. 아무리 꽃이 예쁘다 한들 벌과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천 명이나 되는 궁녀들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었던 황제는 화공이 그린 궁녀의 초상화를 보고 마음에 드는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궁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화공에게 뇌물을 주며 원판보다 예쁘게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은 왕소군의 초상화는 한 번도 황제의 간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은 썰렁한 방에서 날마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울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나라에 큰 위협이 되던 흉노의 왕이 한나라 공주나 후궁에게 장가를 들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두 나라 간의 화치를 원했던 황제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황제한테 버림받은 궁녀들이 연회장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왕소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소군을 본 흉노의 왕이 단박에 그녀를 지목했습니다. 흉노왕이 왕소군의 손을 잡고 황제 앞에 섰을 때 황제는 지상에 유배온 하늘의 선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일찍이 선녀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무심함에 가슴을 쳤지만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황제는 애꿎은 화공의 목을 치라는 명령으로 그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왕소군과 함께 있고 싶었던 황제는 혼례 준비를 핑계 삼아 사흘 동안 그녀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가 흉노 땅으로 떠나던 날에는 소군이란 이름을 하사하며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한나라 황실과 황제를 빛내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일본 화가 히시다 슌소의 작품 왕소군은 이 상황을 그린 것입니다. 내일이면 정든 고국을 떠나 북풍이 휘몰아치는 흉노 땅으로 떠나야 하는 여인은 깊이 슬퍼했습니다. 그녀가 울자 시녀들도 울고 황제도 침실에서 신음하며 울었습니다.
영영 고국을 떠나야 하는 여인의 울음은 질기고도 길었습니다. 왕소군을 그린 그림은 여러 점이 남아 있습니다. 명대의 구연과 금대의 궁서연, 청대의 화엄이 왕소군을 그렸고 조선의 강희연도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왕소군이 국경을 넘어 흉노 땅으로 떠날 때 비파를 뜯으며 출세곡을 부르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소군 출세 혹은 명비 출세도라는 제목이 붙은 일련의 그림들은 말을 탄 여인이 비파를 들고 있는 캐릭터가 특징적입니다. 그 대표작이 강희연의 소군 출세입니다. 국경선을 넘기 직전에 왕소군이 뒤를 돌아보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비파를 꺼내 불후의 명곡 출래불사춘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것을 예감한 것일까요? 당대의 최고 미술 비평가였던 강세왕이 다음과 같은 제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황색모래 흰풀도 비파의 슬픈 곡조를 듣는 듯 하구나. 아름다운 여인의 슬픈 노래는 듣는 사람의 애간장을 끊게 합니다.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구나로 시작되는 왕소군의 노래가 어찌나 애절하고 사무쳤던지 하늘을 나는 기러기가 그 노래에 심취하여 날갯짓을 입고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나가는 미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어쩌지 못하는 자의 처연함이 담긴 출래불사춘은 원래 당나라 때의 시인 동방규가 왕소군을 생각하며 지은 시의 한 구절입니다. 그 표현이 너무나 정확하여 마치 당사자가 부른 노래처럼 와전되었고 시인의 이름은 왕소군의 미모에 묻혀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왕소군의 초상화 중에서도 히시다 슌셔의 왕소군은 매우 특별한 작품입니다. 다른 화가들이 모두 비파 들고 말탄 왕소군만을 생각할 때 한나라 궁정에서 슬픔에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때문에 화면 속에는 왕소군뿐만 아니라 왕소군에 버금갈 만큼 고운 여인들이 여러 면 등장하여 감상자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명치시대 말기에 일본인들이 중국 전통에 열광했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변방을 나서는 왕소군 한 명보다 여인들의 그룹 초상화를 그린 이유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인들이 모두 가부를 다툴 만큼 아름답다 보니까 누가 왕소군인지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발표했던 당시에도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과연 누가 왕소군일까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고 탄식했던 왕소군. 그러나 봄은 옵니다. 머지않아 완전하게 성장하고 전격적으로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추상적인 희망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봐야 합니다. 김용택 시인이 그랬던가요? 저 자연을 누가 무슨 수로 당하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봄은 그렇게 올 것입니다. 봄은 왔으되 봄 같지 않다고 미심쩍어하는 순간에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